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으라차차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녹음 방송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생방송을 하겠다는 약속 지키려고 1월 1일이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집회도 갔다가 일 좀 하다 왔습니다. 오늘은 CNM 투쟁도 있었고 또 쌍용자동차 농성도 하고 있고 연말연시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대책도 있어서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 모시고 승리했던 거 투쟁 진행 중인 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비정규 대책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반박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새해 첫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와야 되니까 왔지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국민TV 라디오를 생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에 코오롱 장기투쟁 노동자들 또 CNM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으라차차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왜냐하면 일요일날 오늘 쉬는 날인데도 나와주신 우리 비정규 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 영화 카트의 실제 모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어제 CNM 뉴스 보니까 그 전광판까지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노동자들 모시고 내려온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원식 의원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신 분. 자, 이남신 소장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진걸 처장님 등살에 시도 못하고 첫날부터 나왔습니다.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울한 소식이 많았던 2014년이었는데 2015년 새해는 좀 더 밝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고요. 으라차차가 가져다 주는 희망 섞인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지금 소장님 댁은 신대방역이 있는 데라고 하셨죠? 네, 신대방인데요. 역으로 따지면 이제 보라매역에서 가깝습니다. 원래 서울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남도에서 나서 자랐어요. 아, 남도랑 네, 이제 남도 아니 남에서 태어났으니까 남쪽으로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특정 지역을 알려지는 순간 일베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도로만 남도로. 우리는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다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크레인 올라가신 거 이렇게 나오던데 저도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저는 원래 같이 가셨어야 되는데 같이 갔어야 되는데 딸아이하고 같이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스케이트를 같이 탔습니다. 다리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도. 애는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또 지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 그래서 끝나자마자 5시 반에 끝나자마자 날아가면 한 6시쯤 돼갖고
올림픽 공원이 6시 반부터 네. 6시부터 7시 반까지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그 타임을 같이 지금 탈까. 근데 너무 추워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지금 쌍용자동차 네.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렇게 거리 농성, 굴뚝 농사하는 분들은 오죽할까. 지금 용산 제가 친구 그리고 용산 화상도 박장 네. 농성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막 텐트가 막 날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많이 추워졌죠. 또. 예. 예. 어때요, 소장님? 어제 올라가니까 어떠든가요, 그 전광판이? 좀 후회했어요. 예, 뭐 다리가 너무 막 추워서? 떨려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뭐 30여 미터라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크레인 타고 올라가니까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예. 그 위에 서 있는데도 계속 오금이 저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카메라 기자 두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난간으로 서서 이렇게 좋은 장면을 잡으려고. 그분들도 위험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막 아유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뭐 제지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50일을 견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 살 곳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찔하고 그래서 보면 밑에서 보면 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냥 있을 법하다 저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올라가 보니까 정말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 지금 70m 올라가 있는 김정욱 동지나 저기 이창근 동지, 쌍용자동차 그리고 또 해보는 스타케미칼 우리 차강호 동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거기는 더 높은 곳이고 더 위태로운 곳인데 정말 오죽할까. 그래서 지금 날도 지금 워낙 또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만. 건강들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하루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시민들께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일단은 이제 CNM 이야기 좀 이따 네. 해보고 스타케미칼은 구미에 지금 올라가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쌍용자동차 CNM 널리 알려졌는데 네, 코오롱하고 스타케미칼은 안 알려졌는데 코오롱 그나마 이웅렬 회장과 우리 최일배 노조위원장 애고자 대표가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그것도 좀 이따 혹시 스토리가 아니면 이야기해 주시고 스타케미칼을 잘 몰라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세요, 소장님. 그게 뭐 되게 복잡한데요. 예전에 이제 구미의 가장 중요한 화성업체 중에 하나가 한국압섬이라고 있었는데, 그 한국압섬이 이름을 바꾼 게 스타케미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매각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지금은 이제 폐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반대하면서 맞서 싸웠지만 결국 지금 역부족으로 그걸 막지 못했고요. 또 이제 일부 노동자들은 떠나갔고요. 또 노동조합도 사실은 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끝까지 차강호 씨를 비롯해서 소수지만 이분들이 지금 끝까지 공장 재개, 공장 가동을 지금 외치면서 또 사실은 이제 먹튀 자본의 전형적인 그런 이제 또 부당한 이런 공장 폐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근데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잘 안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이게 대중적인 그런 파급력을 또 갖기도 쉽지 않은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장 자체가 폐업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미 얼마나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220일이 넘었습니다. 거기 어디에 거기 굴뚝 거기도 한 50여 미터. 스타케미칼. 그러니까 저 정관관보다 2배 더 높은 그 이제 그 폐업된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서 지금 새해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차강호 씨는 지금 건강 상태도 사실 지금 썩 좋지 않고 그래서 그걸 뭐 견디기 위해서 뭐 초인적으로 운동도 하고는 계신데 지금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구미고 지방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잘 보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타케미칼이 좀 알려져 있는 회사였는데 여기 뭐 대기업이 있고 이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원래는 이제 그 한국압섬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압섬 유명한 회사잖아요. 꽤 큰 이제 화섬 제조 업체였죠. 그런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일종의 좀 사양 산업화 좀 되면서 이제 겪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섬유산업이 그렇죠. 사양 산업 되면서 대구가 섬유 메카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제 예를 들면 희생양 기업으로 이제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사실 길거리로 내몰린 셈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확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뭐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긴 합니다만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되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코오롱하고 CNM은 일단은 연말에 그렇죠. 그나마 해결이 됐고 코오롱은 10년 만에 스타케미칼, 자리가 쌍용차는 굴뚝에 지금 농성하 계시고 굴뚝에 안 올라가 있지만 SK 브로드밴드하고 LGU 플러스의 그 인터넷 개통하고 IPTV 하시고 인터넷 전화하시는 분들은 지금 50일 가까이 노숙 농성 투쟁 중이시고 파업하면서 파업 들어가서 지금 여의도하고 월지로에서 지금 길거리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룡전자가 있고 기룡전자가 여기는 이제 있고요. 회사가 폐업하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예.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한데 나머지들은 회사가 있고 기룡은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오체 그리고 투지로 또 뭐 콜트콜텍 거기 그러니까 뭐, 기룡하고 콜트콜렉이 회사 폐업하고 흑산대도 폐업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맞죠. 깜깜한 상황인데 예. 아무튼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일단은 우리 그 소장님이랑 저랑 1월 1일인데 생방송 해준다고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소장님도 보시고요. 세월을 낚으면님, 들향님, 어제님, 징글쌤 문하나님, 다름과 닮음님, 2015년님, 호박님, 우리님, 다시샹님, 훈녀 아줌마님, 흐흐님, 반진님, 태연아빠님, 또보네오님 아주 많은 분들이 있는데 또보네오님이 저번에 나오셨던 분 맞지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소장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반갑습니다. 생방송 계속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소장님 사진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카트의 실제 모델 중에 한 분이시고 안진거리 있어 참 다행이야. 우리 시대의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결혼했냐고도 올렸는데 숨기고 싶지만 딸이 하나 있네요. 10살짜리. 자, 선생님 그러면 일단 우리 CNN부터 먼저 따끈따끈하게 어제 내려오신 거죠. 어제 딱 50일 어제가 딱 50일째죠. 그 정광판 고공농성 50일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노숙농성투쟁 177일째였고 그리고 이제 CNN 비정농자들이 파업 들어간 지는 205일 차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또 20여 명이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식한 지 한 10일 됐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넘겨서 가게 됐으면 이게 뭐 꽤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연말 마지막 날 그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너무나 좀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임정유 씨하고 강성덕 씨가 건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전자파가 워낙 강력해서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바로 이제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50일을 버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무사히 땅을 밟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서 가결이 됐거든요. 그 노사 잠정 합의안이.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손맛 잡고 이런 정말 연말에 멋진 이런 선물을 그러니까 안겨주게 돼서 해고자가 다 복직된 거죠. 전원 전원 복직이 됐고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신 거에 대한 위로금도 일부 지급되고 위로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물론 이제 그 액수는 지금 이제 밝힐 뭐 그런 건 제가 뭐 알 필요도 없죠 뭐. 그리고 이제 임금하고 단체계약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협력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도 하기로 약속도 다시 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의 핵심 4대 요구안 중요한 사안들은 거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제 원청 사용주인 MBK와 맥크리가 사실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승리. 예. 근데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CNN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죠. 연대하고 그렇죠. 노동시민단체, 종교단체까지 연대 그 총력에서 그러니까 합세해서 가장 하고. 중요한 건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그 부분 좀 더 것이고요. 알려 주십시오. 이게 연말 연시에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니까. 애초에 이제 그 CNM은 정규직이 먼저 조직화가 됐거든요. 근데 조직화된 정규직 지부가 자기 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때 이제 외주 하청 협력업체로 되어 있었던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를 조직화하는 작업을 사실 무려 2년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아마 노동운동사에서도 아마 거의 최초 거의 초기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우리 정규직끼리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비정규직들 그렇죠. 우리 협력업체 보니까 우리 CNN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협력업체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더라. 저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렇게.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노동조합이 강화되려면 결국은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같이 단결해야 된다는 예. 아주 뭐 당연한 그런 이제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예. 조직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재작년에 2014년에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그 노동조합이 완전히 완성을 했고 그게 이제 원청 사용주들이 놀라서 이제 작년에는 사실 노조를 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이 또 맞물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제 원청 사용 주들이 실제로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대응을 해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물리친 거죠. 굉장히 오랜 파업 투쟁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생계고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9명의 해고자 이탈 없이 전원 복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삭발 단식 같이 하면서 끝까지 손 맞잡고 저는 이렇게 하나 된 아름다운 투쟁은 거의 처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뭐 민주노총 이제 신임 한상균 위원장도 같이 이제 올라가셨습니다만 자동차 노조 위원장님이 그렇죠.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좀 울컥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모시고 내려오면서 그 한상균 위원장도 굉장히 소외가 남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굴뚝 올라가 있는 김정욱 씨나 이창근 씨 뭐 아무 생각이 또 오죽했겠습니까만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될 때 이런 대량 해고 그리고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그리고 해고자하고 비해고자가 또 굉장히 또 잘 단결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 비해고자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 사회 단체들까지 그리고 정치권이나 종교계까지 이렇게 힘이 모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도 이제 무릎을 꿇은 CNM의 대주주 MBK 박태준의 사이 맞습니다. 셋째 사이 그 사이들이 문제가 많은 우리 고승덕도 있었고 그래서 캔디고의 아버지 이제 사실은 이제 비정규 현안을 가지고 싸운 투쟁이 대부분 장기화됐고요. 그리고 패배한 투쟁이 대다수였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연이어 연성보를 전해온 거는 CNM이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같이 싸웠던 SK 브로드밴드하고 LGU 플러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뭐 굉장한 기운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맛있었죠. 우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뭐 저도 얼마 전에 뭐 참여한 데서도 새누리민주연합을 해라. 쓴소리 많이 하지만 요즘 뭐 시민사단체들하고 제일야당하고 뭐 거의 전쟁이거든요. 저희는 뭐 너무 엉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너무 고생하시고 어제 우리가 그저께 사태결 촉구 기자회견 갈 때도 우원식 의원이 추운데 혼자 농성하고 있었잖아요. 농성을 들어오셨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연수미 의원, 뭐 우리 장하나 의원 이런 이제 소속 의원들이 보여준 노력은 굉장히 발군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바지에 원청 사용주를 끌어내서 교섭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을 을지로위원회에서 수차례 결렬과 촉구를 한 거죠. 계속 그렇죠. 중재도 하고 촉구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MBK나 신의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이 막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교섭도 느낀 거죠. 교섭이 결렬된 국면에서 이제 을지로위원회 중재가 굉장히 좀 빛을 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노사 합의 타결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직력이 가장 바탕이 됐겠습니다만 이런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 없었다면 장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을지로위원회 특히 마지막 농성을 결단해준 우원식 위원장님께는 굉장히 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제1야당의 한 부서이지 이 새정치민주연합 주로 새누리민주연합 같은 행태를 보이는 요즘 을지로위원회가 이렇게 주류가 되고 전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을지로위원회 의 그런 민생 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
이런 의정 활동이 예. 새정치민주연합 전체의 모습으로 예. 그렇게 확대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정치, 민생정치, 그렇죠. 현장정치, 생활정치. 예, 예. 지금 야당이 예. 있어야 될 곳은 고통받는 사회적 그러니까요. 약자들이 예. 예, 좀 울부짖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비정규직, 뭐 중소형제사업장, 그다음에 자영업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의원들이 열지로위원회였잖아요. 예. 그 열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뭐 130여 명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만일 정말 발품 팔면서 뛰어다닌다면 예.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왜 이런 쓴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을지로위원회가 CNM 타결에 있어서 기여했던 것처럼 예.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로운 예. 정치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뭐 이렇게 할 거면 제1야당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분노 울분도 토하시고 새로 아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없애고 많죠. 뭐 이번에 국민모임 선생님들이 새 진보야당 만든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의 탈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탈당하신다면 근데 또 정책래 의원처럼 남아서 개조하겠다 야당을 야성으로 이런 이제 의견이 분분하실 텐데 분명한 것은 을지로위원회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을지로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제1야당이 네. 정치를 해야 그렇게 된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예, 우리 예. 국민 야당의 야당의 희망이 예.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 상임위를 통한 압박 이런 게 사실은 예. 특히 그 투기 자본이었던 예. MBK와 맥커리를 사실 그 끌어내는데 예.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걸 또 역으로 보여준 그렇죠. 겁니다. 예. 무슨 뭐 우리가 마치 무슨 종이 호랑이처럼 자꾸 얘기를 예.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막 그러니까 네. 흔히들 말하는 너무 개무시하는 예, 듯한 근데 태도로 그것도 우리가 바람직하진 접근하는 않죠. 건 맞지 않다. 예. 강력하게 규탄하고 촉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1야당 네. 의원이 130명이잖아요. 헌법기관 130명. 제 몫 세야죠. 제 몫. 제 몫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되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예를 들면 막 능멸할 정도로 우리가 모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시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잡초님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한 정당의 만능교 야성이 없어요. 맞아요. 개누리당과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적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는데 얼지로처럼 예. 이제 야성을 좀 찾아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의 공공성, 지역 방송 공공성이 예, 있고 예. 제어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예, 효과적인 압박도 맞습니다. 한 거죠. 예. 사실 참여연대에서도 CNM TV로도 네. 방통위 공정이 다 또는 우리 신고했는데 미래부에 어떻게 됐나 안진걸 모르겠네요. 처장님 또 공도 굉장히 아니, 저희 시민단체 컸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우리- 마지막에 또 예. 2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또 예.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중심으로 또 예. 힘을 모아주신 것도 사실 굉장히 의미 아닙니다, 있는 아닙니다. 더 마무리였고요. 예. 1월 5일 날 그래서 네. 참여연대에서도 1월 5일 날 네. 시무실 끝내자마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 현장에서 좋습니다. 쌍용자동차 네. 굴뚝농성장에 가서 예. 지지 방문하고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유 잘했네요. 그러니까 예. 비정규 노동센터 회원가입해 주시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도 조금씩 도와주시고 국민TV 조합원 정기 구독해 주시고 우리 다름과 닮음님께서도 민주연합의 제 역할을 못하고 무능한 정당이지만 그래도 민주연합 을지로인의 활동과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CNM은 그렇게 됐고 이제 예, 예. 계속 우리 CNM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우리가 연대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코오롱도 12월 30일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12월 30일자 신문에 해결이 됐다 이렇게 예. 쓰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예. 예. 12월 해결이 29일 날 됐는데요.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네. 30일자 기사. 저도 사실은 그 집회 가서 예. 그때 쌍코피 이제 토요일 날 예. 그 쌍용차와 코롱에서 피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집회 때 그걸 쌍코피라 그러나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집회를 저는 이소선 합창단으로 예. 좀 노래 부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소선 어머님 기리는 또 합창단 첼배 노래로. 위원장은 또 오래 전부터 알던 동지였고 그래서 예.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타결 소식을 듣고 예. 좀 이제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예. 10년 세월 동안 첼비 위원장은 직접 동맥에 손을
동맥에 칼을 긋기도 하고 예. 정말 목숨을 내놓은 거 외에는 예.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운 동지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40일 넘게 단식을 42일 저기 단식했죠. 과천 예, 코롱 예, 본사 예. 앞에서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동주 예, 단식하러 하루. 예. 부끄럽지만 갔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복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직이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저는 복직이 가능한 조건은 거의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일을 못 하시는 근데 이제 복직을 한 것도 부당한 쉽지 않았겠죠. 정예고였다는 걸 사실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국열 회장이 예, 어떻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좀 명분 있게 정리한 것은 저는 잘했다. 예. 그리고 이 10년을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몇몇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아니 아무리 길어도 예. 몇 달 안에 끝내줘야 돼요. 예, 사실 이거는 회사 너무 측에서 비인간적인 그러니까 타협을 거죠.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예, 예. 그분들을 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코오롱그룹 이우국열 회장도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조현아 부사장 건 예.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벌 2, 3세들의 예. 그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예. 지금 뭐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우국열 회장도 재벌 2세인가요? 이동찬 예, 저 2세 창업주의 맞죠? 2세죠, 2세. 예, 예. 그래서 이우국열 회장도 이제 이참에 예.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첼비 위원장님 굉장히 건강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이제 입원에 계신데 예. 일단 좀 몸부터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직은 하지 않았지만 예, 예. 정예고자들의 1호를 하고 네. 그분들의 어떤 노사문화라든 그분들의 권익을 네. 위한 기금을 코로를 네, 내서 별도 기금을 그걸로 조성해서 이제 정예고자들을 예, 위한 예. 데 사용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용처는 예. 아마 뭐 별도 논의가 되는 예. 것 같고요. 뭐 예, 예.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건 역시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 그러니까 알면 원래 앞으로 노사합의 다른 할 때 타협이 잘 안 되기 예, 때문에 돈 문제는 사실은 예. 좀 민감해서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다. 예, 예. 제 입장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벌 대기업이 네.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많이 받아내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건 결코 아니니까요. 네. 아이고 코오롱 돈 얼마나 잘 코오롱 법니까? 잘 나가죠 지금도 예, 뭐. 예. 근데 보니까 그 협상도 저기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그런가요? 했다라고 그러니까 중재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지역구가 그 과천이니까. 지역구니까 그렇구나. 예, 그리고 예, 과천에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NGO들이 엄청 연대를 예, 많이 예. 한 거 잘한 거예요. 역시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공무원 노조를 예, 위시해서 노동자 굉장히 투쟁 열심히 현장에 했죠. 예. 예전에는 그 노조의 일이지 그랬는데 지금은 풀뿌리 NGO 뭐 시민사회단체 뭐 녹색당 예, 이렇게 약간은 노동운동과는 다른 결에 예, 있는 예. 환경정당에서도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다. 맞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평화 이렇게 해서 접근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동주 단식을 왔는데 정말 과천 시민들이 빽빽하게 네, 현수막도 맞아요. 해놓고 뭐 예, 예.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세월호 투쟁처럼. 그래서 송호창 의원도 역시 역할을 해주셨다니까 참 고마웠고 근데 이웅열 회장이 뭐 저희가 여기서 뭐 네. 객관적이게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오너 2세들 중에는 약간 개방적인 면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결단을 내린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그 부분은 근데 소장님, 이제 뭐 저는 뭐 그거는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예. 저는 잘 모르고요. 예. 어떻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뭐 그 한진 그룹 이런 땅콩 회항 예. 이런 사태에서 보이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들이 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겠나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또 근데 네, 제일 네. 중요한 건 10년 동안 예. 그렇게 굽힘 없이 예. 이제 부당 정리 해고에 맞서 싸운 그 이제 12명의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13분인데 예. 13분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가능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그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오랜 세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가족들 신경 오죽했겠어요. 예. 그리고 생계투쟁 해가면서 외롭게 싸운 그분들에게 예. 저 나중에 따뜻하게 예. 우리가 좀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결국 우리 생각이 CNM, 코오롱, 쌍용자동차 이 문제들이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네. 정리해고라는 게 그렇죠. 뭐 아예 철폐되면 좋겠지만은 네. 근데 뭐 기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못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어렵다면 네. 그런 경우에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렇죠. 경우 엄격히 증명되는 맞아요. 경우에만 네. 제한적으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만 내야 된다는데 온 국민이 아마 합의가 맞아요. 된 것 네. 같고 해고라는 건 너무너무 신중해야 된다. 사람들이 네. 이게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쌍용차에서 거니까. 26명 뭐 요런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 26명 돌아가시고 이런 사회적 합의가 남는 것 그다음에 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하자라는 합의가 네, 또 맞습니다. 봐줬고 예, 예. 또
특히 상시 지속적 연봉 아예 비정규 쓰지 말자. 어차피 우리 회사 일을 하는 건데 아니 뭐 비정규로 쓰냐.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 계약직 문제가 예.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 그 안전 특히 안전 관련된 업무도. 맞아요. 예, 예. 예. 우리 새우깡님께서 안진거리 의라차차도 일조하지 않았냐요 하는데 예. 예, 저희 너무 부족하지만 일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저 천분의 일 안진걸 정도, 예. 저장님은 또 저희 진짜 사양 나라 운동본부 저랑 공동위원장을 예, 맡아서 공동 실무를 좀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또 헌신해 예. 오셨거든요. 예. 예. 오케이 마리님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의라차차 경청하겠다고 하시고 응응님께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병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하던 짓 하니까 무슨 노림수에 있나 있기도 싶기도 하네요. 예, 제가 감시 잘해야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행하면 정치권, 노동, 시민, 네네. 지역단체, 종교단체까지 총 예. 투쟁해서 거의 뭐 사회적 합의 예, 수준이다 이겨낸 이렇게 거고요.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은 그 선친인 이웅렬 회장의 선친이 돌아가셔서 49제 때 우리 그 최일배 위원장님 네. 가셨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 조선 사람들의 정서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싸웠어도 돌아가실 때는 또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예, 또 예. 화해도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양측이 그런 마음이 일이 있었구나. 예, 그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길상사 성북구 길상사에서 어쨌든 다행입니다. 49절 예. 했는데 매듭지어진 이웅렬 건 회장하고 다행이에요. 최일배 위원장님이 반갑게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음. 그 전후에서 대화가 집중해 있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결국 우리 조선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아무리 네. 극악한 자본가 돈만 아는 탐욕스러운 사장님이어도 그 마음속에 최소한의 선의가 저는 있다고 믿고 그렇죠. 저희가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투쟁도 하고 뭐 괴물이 아닌 예, 바에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계기로 그게 발현됐잖아요. 이번에 네. 코오롱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쌍용차로 가볼까요? 우리 쌍용차는 지금 오늘이 15, 16, 17, 18일째인가요? 아니요, 오늘이 지금 20일 20일째. 째 그런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예. 18일째 했으니까 예. 20일째. 어떻습니까? 이거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인데. 예, 뭐 저보다 오히려 더 우리 예. 안진걸 시장님이 더 잘 알고 아유, 계시기도 할 저도 텐데. 잘- 예, 뭐 예. 이건 뭐 사실 뭐 전형적인 회계 조작 예. 그리고 이제 부당 정리해고의 예. 전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해외 자본에 의한 먹튀 이런 예. 이제 사실 이제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결국 인도 마인드라가 이제 책임져야 될 뭐 또 마침 또 1월달에 예. 마인드라 회장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신차 출시를 앞두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굴뚝농성하고 있는 두 분을 위시해서 김덕중 지부장을 위시한 그 쌍용차 예.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복직 투쟁을 좀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번에 우리 또 효리 씨가 굉장히 이쁜 우리 이효리님 뭐 예, 완전히 일을 저는 했어요. 예, 팬이 그래서, 돼가지고 예,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대단하시고 좋으신 티볼리인가요? 티볼리가 예. 신차라면서요. 예. 그래서 예. 또 비키니 입고 근데 그걸 또 춤이라도 추겠다. 쌍용차는 또 그 광고 무상 모델 제안을 또 뭐 받아들이진 않았더라고요. 예. 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떻든 조금은 정리해고 문제가 너무 무겁게만 다가가기보다는 예. 이런 일반 국민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좀 이런 예. 이제 사실 통로 역할을 예. 이효리 씨가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예. 저는 진짜 개념 연예인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한번 예, 정말. 예, 그리고 느꼈어요. 그 이효리님도 그랬지만은 지금 배우 김희성님이 예. 광화문에서 틈만 나면 1인시 하고 계세요. 짱이요, 짱. 그분 예전에 김무성 대표 김 헛소리 누구요? 하니까 김 누구요? 김의성님인데 배우. 김의성. 김무성 씨가 헛소리 하니까 음. 뭐 트위터에 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지신 그래요? 분인데 사실은 근데 영화 배우로는 아주 화끈하네. 탄탄하신 예. 영화 관상에서 한 명예로 나오신 분입니다. 음. 누가 한번 올려주시죠. 이남희순 소장님이 여러분 모르는데 김희성 씨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예. 쌍용자동차 이제 응원하러 오신다 해서 저희가 모시고 평택도 가고 그 그랬구나. 김희성님 예. 인터뷰 단다 해서 제가 음. 6일이나 7일 광화문에 1인시 할 때 같이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요. 아유, 좋습니다. 아무튼간 매우 좋고요. 음. 그 이효리님이 그 제안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쌍용자동차 회사에 아니 제발 이 문제 그 정리고 되신 분들 복직을 즉각적으로 다 하거나 아니면 뭐 정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예. 우리가 티볼리 자발적으로 막 그 홍보하고 맞아요. 예. 그 뭐라 하죠? 우리가 불매운동 말고 예, 정반대로 구매도 판매운동, 하고. 예, 구매운동을 구매도 하겠다. 하고. 예. 뭐 다 홍보맨이 되고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예, 절호의 그러니까, 기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김희성님 오케이 말이. 저분이에요. 김무성 뭐뭐야 앵브레드 껌 정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한다. 자립의 의지가 없어 뭐뭐시 이렇게 올리신 분인데 이때 뭐냐면 무슨 돌직구를 날렸네요. 저기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 앞두고 뭐 새누리당 살려달라고 그러고 참 낯뜨거운 사실은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근데 영화 그 관상에 한명회로 나오는 분입니다. 관상을 한번 아주 봐야 예. 되겠네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누군지. 거기에도 나옵니다. 예. 이분이 어디 나오냐면 저기 5.18 강풀 영화 거기서 경찰로 나와요. 저기 테러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전두환 씨 저격하려고 하는데 저격을 못하게 하는 역할로도 나오는데 아무튼 저명한 한 명 특히 관상의 한명회 때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 1인시 하는 사진도 나오잖아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좀 사진 올려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그래서 틈만 나면 굴뚝농성으로도 가고 쌍용자동차.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광화문 1인시 하는 데로도 시민들 또 김미성 선 옆에서 같이 1인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쌍용차는 이제 티볼리 신차 출시가 되면 그 일자리가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굉장히 호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기업 노조도 지금 이제 대화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번 아마 밥 한 끼 올리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 올려야 되는데 한 끼밖에 못 올린다 해서 뭐 따뜻한 그런 밥, 조치도 새끼 좀 올릴 수 있도록 그건 뭐 기본적인 인권이니까요.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좀 무탈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회사도 노동자들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용 안정.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면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장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재벌 대기업이 직장에서는 정예고 명예퇴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으로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영업하면 동네까지 슈퍼마켓이 슈퍼 뭐 피자 심지어 학교 앞 문구점 저인 방식으로 치킨 뭐 떡집 심지어 떡집 뭐 비빔밥집 뭐 이런 데까지 다 장악해 들어 심지어 이번에 조연아 사태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소공동 한진그룹 1층에 이디야 커피숍이 사장이 조연아예요. 아 그래요? 그건 중소상공인에 넘기세요. 지금이라도 넘기세요. 왜 그건 사퇴 안 합니까? 그다음에 인하대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1층 이디야 커피숍 사장이 조현민이에요. 이번에 복수할 거야. 전 국민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복수할 거야. 그 철부지. 근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인가 봐요. 거기 사업자 등록이 조 에밀리아라는 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연아 여동생인 거죠. 그분들은 돈이 이미 떼돈을 벌고 있어요. 한진그룹 계열사마다 주식 다 어떻게 받아놔가지고 그리고 막 계열사 사장이고 막 이러면서 얼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근데 그 세상에 그 중소상공인들이 해야 될 그 커피숍 프랜차이즈 점주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골목 상권까지 탐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진걸 차장이 굉장히 미워하겠습니다. 보니까. 저기 조현민 씨의 복수할 거야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 사실을 널리 알린 피해자와 사무장 조종사 노조가 1차고 2차로는 그것을 언론에 폭로하고 고발한 참여연대와 안진걸이라는 소리 있고 3차로는 이제 어쨌든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검찰을 겨냥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음부터 사과하고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구속될 일도 아니었을 텐데. 네, 맞아요.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구속해야 된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게 구속될 사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일가들이 노동자에게는 정예고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과 온갖 갑질을 해대고 또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까지 생존까지 침범하고 탐욕하면서도 그렇죠. 제일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직장 동료들에게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구나. 이런 애들은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서 다른 재벌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좋은 영향 끼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겠구나,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사용주 또 예. 특히 재벌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한 인식 예. 이런 것들이 뭐 가감 없이 드러난 그런 예. 뭐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왜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사회가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가? 예. 그럼 굉장히 불행한 사회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예,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갖고 또 돈을 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죄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예. 열심히 살아갖고 돈도 많이 벌고 기업 해가지고 네. 노동자들 일자리도 만들고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잘하면 우리가 박수 보내고 막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히려. 자기 노동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예. 이제 그런 이제 재벌 2, 3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훈육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또 예.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다음에 예.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예. 이른바 뭐 그랬다면서요. 아주 뭐 조연아 씨, 사고뭉치였다면서요. 조현민 씨, 예. 조원태 씨 분들이 이러면 이분들이 조양호 씨가 인하대 항공대 이사장이에요. 근데 조원태 아들, 조연아 딸 이 사람들도 이사예요. 세상에 이사회가 그럼 무슨 뭐 가족회의 가족 고등교육기관에 운영을 다루는 정말 공적이고 투명한 자리인데 아주 그냥 가족회의예요, 족벌회의네, 족벌회. 그다음에 다 아버지 친인척이나 아버지 경북고등학교 막 후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기 진 모임을 하는 거죠. 그걸 왜 학교에서 하냐고요. 한진그룹 1층 커피숍에서 하든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게 연말에 노동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일종의 상승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놈들이 진짜 나쁜 짓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만들어줘야 될 일자리 안정과 중소상공인의 생존은 짓밟는 놈들이다. 그래서 우리 김희석 씨 사장 여기 또 올라오네. 쌍용 재ling 씨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멋지네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티볼리 출시 때 우리가 구매 역사상 최초로 네.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 운동을 할 테니 네. 제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라. 정말 그 해결이 된다면 예. 그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건데요. 예. 예. 여기 사진도 나오네요. 저기 왼쪽에 있는 분이 이창근 씨고 오른쪽이 김정욱 잘 사무장이요. 찍었네요. 이창근 예. 실장님, 김정욱 너무 고맙고 예. 아무튼 연말에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소식 전해주셔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전 이제 스타케미컬하고 쌍용차가 남았다. 예, 예. 기lum전자하고 콜트콜텍 남아있다. 예, 예.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하고 LG U+는 얼마 전에 뭐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예, 것을 우리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랑 뭐 참여연대하고. 희망연대 노조랑 예. 참여연대랑 민노총이 폭로도 하고 예, 예. 반영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생생하던데요.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핸드폰 뭐 가입할 때 정보를 그렇죠. 폐기를 안 하고 예, 예. 이 사람 휴게실 브래드밴드랑 또 심지어는 뭐 여자 화장실 이런데 그대로 이제 방치를 했던 거죠. 방치하고 예,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이제 소각하거나 폐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SK, LG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건 이제 관행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가석방 얘기도 최태원 회장을 위시해서 재벌 오너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김무성 대표가 일할 사람은 일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실은 뒤집힌 발상을 하는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김무성 대표 LG U+는 SK 브로드밴드 그 노숙 농성장 한 번이라도 발길한 적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죠. 뭐 알바 우리 알바생들 열받아 죽겠는데 카트 영화도 안 봤나 보죠. 카트라도 보고 알바생들 함께 싸우겠다 해야지. 뭐 부당한 것도 좋은 경험이다. 당신이 한번 당해보고 왜 따님은 그러면 손대에 부당하게 집어넣습니까? 예를 들면 따님도 알바를 계속 시키시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은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뭐 가석방이든 사명복권이든 저는 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형기에 뭐 3분의 2도 안 돼서 대부분 옛날에 3분의 2는 채워야 되거든요. 지금 요건도 안 돼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러면 간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이동통신비 그동안 너무 폭리찬 거에 대해서 통신비도 좀 인하하고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부터 그러면 저 사명 복권하거나 가석방을 먼저 시킬 일이지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사실은 좀 짧은 형기를 지금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재벌 예. 오너들은 그동안, 왜 예. 그들에게 특혜를 줘야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회적 예. 관행이죠. 예. 그 최태원 회장은 두 번째 구속이잖아요. 재범이죠, 예전에도 나쁜 짓 재범. 많이 해가지고. 예, 예. 우리 잡초님께서 감옥에 있는 재벌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개눌당의 사기극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검찰이 잘못한 거니까 검찰이 혼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검찰과 법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그 사람들 감옥에 있어도 얼마든지 경제민주화하고 복지정책, 민생대책, 비정규직 잘하면 경제 살아납니다. 내수가 활성화되고요. 그거 다 케인즈주의에도 나와 그럼요. 있고 경제교과서 나와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 중산층에게 아니 그 돈을 박근혜 줘라. 대통령이 신뢰의 정치인으로 예.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게 핵심적으로 법치 아니겠어요? 예. 그 왜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스러는 이런 시도를 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예. 거죠. 예. 절대 저희는 가석방 반대고 막기에서 투쟁할 겁니다. 고담스러님께서 오늘 SBS에 마침 관상을 한다네요. 그래요? 소장님 안 보셨으면 보십시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인성 배우가 아주 깨알 같은 한 명으로 정보네요.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우리 한국민들만큼 재벌을 선망 호의를 갖고 있는 국민도 없을 텐데 말이죠. 대부분 자본가 입장이잖아요. 고용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용자들까지 왜 그러냐 이런 건데 사실 그만큼 기업을 국민들이 존경해주고 존중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뭐 사실은 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제 위압적인 상대였다는 얘기도 예.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반면에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재벌들에게 나쁜 면을 알면서도 맨 어렸을 때 보면 정주영 회장님 예.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죠. 1세대, 예. 특히 1세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예. 선망을 막으시던데 그만큼 사실은 존중해 준 거거든요. 예. 사실 아주 불법 정경유착 불법 비리 노동 탄압했지만 예. 근데도 국민들은 그렇게 그래서 재벌들 기업 성장에 기여했는데 국민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2세 3세는 심지어는 이제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는 자들이 이제 승계까지 하니까 그렇죠. 더 열받고요. 예. 자 이제 하나 더. 근데 이 갑자기 연말에 박근혜 네. 정권에서 무슨 비정규직 대책이라 내놨어요. 예, 장그래법이라고 이런 예. 개 욕하면 안 돼. 나중에 흥분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애가 들으면 안 되니까 예. 개 이렇게 욕하려고 그랬던 게 예. 아니고요. 지나가는 개들도 웃을 예. 정책이다. 맞아요. 장그래가 이랬잖아요. 정규직 시켜달라 그랬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는 연장해달라 이 광고가 예. 이게 엄청 유행.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황당하던데요. 예. 일단은 뭐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줄이고 차별을 사실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핵심은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 최초 취업 단계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상시 기소 근무는 예.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기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 예. 불안을 잠복하고 있는 고용 행태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통해서 정규직화 요건을 더 강화한다. 그건 예.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근데 2%도 안 되는 이런 정말 미조직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염두에 둔다면 예. 그 정규직화는 하나만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설문조사 그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그냥 아직도 예.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정규직화가 문항에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화가 몇 퍼센트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기간제를 전제했을 때 기간 연장을 원하냐. 그 어떤 바보가 그걸 안 원하겠어요. 예, 자기가 기간제를 벗어날 수 없는 요건에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더 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화가 안 이직 수당을 예. 주는 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악의적인 유도 설문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나쁜 박근혜 정권. 예, 그래서 이 설문 자체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규직을 직접 늘리는 방식의 정책 대안을 냈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파견 확대하고 고용기간 연장으로 한 거잖아요. 일단 기간 연장을 그렇죠. 가능하게 4년으로 해줬고 하겠다. 사람 더 이런 열받게 더 태우고 희망고문. 그래서 청년유니온에서 바로 성명했더라고. 청년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근데 4년으로 늘리면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사람들도 다 비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4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를 다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전은 1년이나 2년 이상 상기속 업무다 그러면 정규직 채용을 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다 비정규직으로 이제 채용하니까 4년까지는 비정규직으로 그렇죠.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가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고용기간 연장은 굉장히 악의적인 이런 저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너무 사용자 편의로 갔다고 생각하고요. 맨 박근혜가 재벌 대기업 총수들만 만나는데 만날 그렇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근데 뭐 몇 개월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예. 소득주도 경제성장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그때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만 어디서- 어쨌든 그리고 예. 정규직과 촉진하겠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예. 최저임금 뭐 인상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이런 예. 개선 대안들을 얘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고용기간 연장, 예. 파견 확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물거품이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정부가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예. 기간 연장 예. 이 부분은 그렇죠. 그렇기 하려다가,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재탕삼탕하지 말고 그리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09년에 이거를 하려고 했던 주무국장이었잖아요. 예, 예, 예. 4년 연장을 예, 하려고 예. 했던. 근데 이번은 무슨 복수 혈전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저는 그 가당차는 그 욕심 예. 버리고 예. 정말로 장거래들을 살릴 수 있는 예. 정규직화 정책 입법 대안을 지금이라도 내야 된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올해 3월까지 이걸 일단은 예. 노사정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민주노총과 함께 테이블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예.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예. 한국노총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좀 모범 사용자로서 예. 자기 역할을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좀 잘했으면 예. 좋겠다. 그러니까 예. 애초부터 사실 기간 제한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잘못돼 있긴 하지만 그 조건에서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예. 사람을 더 애태우고 두 번 죽이는 그럼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참여연대에서도 예. 미생을 완생시켜 달라고 했더니 예. 미생을 살생해 버린다. 어, 이번 대책이. 예, 그럴 듯한 예. 표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파견직도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직접 고용이라 했더니 오히려 파견직 확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파견직 그게- 대표적인 간접 고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55세 이상인 예. 경우에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지만 55세 이상으로 하면 예. 이제 이게 다 열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예. 높아요. 예. 업종을 예. 불문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이 얼마나 횡행하고 예. 있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양성화되고 이게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마 결과가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예. 기존에 새누리당이 그 사내 하도급법 입법하려고 했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건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고 예. 그걸 그냥 추인해 주자는 법인데 예. 사실 이것과 이제 이게 연계가 되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진짜 사장 찾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빗발치고 있는데 예. 이런 마당에 파견을 오히려 확대한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있는 불법 파견을 때려잡아야죠.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서비스를 위시해서 불법한 원청 사용주들에 대해서 좀 일벌백계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지금 파견 업종 확대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다 고용기간 연장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장거래 살리기가 아니라 장거래를 정말 두 번 죽이는 젊은 장거리도 죽이고 네. 늙은 장거리도 그리고 죽이는 건데 평생 비정규직으로 예. 장거래를 살리는 그래서 이런 법이죠. 예. 소장님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55세 이제 이상의 네. 국민들이 네. 아니 55세면 한참 일할 때인데 예. 청소 경비에서도 쫓아내고 심지어 우리는 내가 능력도 다 이제 되고 그냥 아직 간접 고용으로. 체력도 돼서 직접 예. 고용 원하고 네. 있는데 55세 이상은 다 예. 파견직으로 몰겠다는 거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55세 이상에서도 이 박근혜 정권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런 여론이 네. 돌 것 같아요. 55세 이상 국민 여러분 골개하셔야 돼요. 네, 지금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입으로는 무슨 노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경비직에서 노인분들 잘리는 거 60세 이상 잘리는 거 방치하고 있고요. 특히 55세 이상 파견 선생님들 다 직접 고용되는 거 원하시죠? 근데 이제 파견직으로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접 고용되는 거예요. 55세 이상은 다. 그렇죠.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그 우리나라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뭐 정부가 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98년에 파견법 도입되면서 이게 확 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파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철폐를 요구하는 뭐 기륭전자 그 주화분들이 오체투지 그 예. 엄동설안에 그 배밀이 투쟁을 왜 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아픔 때문에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거를 역행하는
이런 이제 대책이랍시고 지금 파견 확대를 내고 그거를 또 중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파견 노동은 다 최저임금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는 아주 나쁜 일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의 역군이었던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말년에는 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정말 초라한 그런 여생을 보내야 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실버 세대가 지금 말 그대로 걸기해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청년 세대하고 손 맞잡고 저는 세대 간 저는 정말 연대와 단결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비정규 대책 보면서 아주 그 절실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고용 안정 문제 좌우 없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노인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일방적인 편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대다수 피고용인으로 살 수 있는 국민의 편을 들어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맞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들께서도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잘 보시고 함께 문제 제기 지지율이 그렇게 높아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줄어드실 텐데 아무튼 박근혜 정권이 거의 저는 뭐 국정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발표에 따르면 무조건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만 내려고 하고, 사실 이 한진그룹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조양호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호텔, 학교 앞 호텔 지어달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막 거의 막 그런 커넥션도 저기 있어요. 그 풍문요 서울 시내 옛날 미대상 관저 자리인데요. 지금 경북궁 옆이거든요. 근데 고궁 옆에, 학교 옆에 대규모 관광 호텔 짓는 나라 어디도 없거든요. 특별히 보호하거든요. 학교 환경 다운이든 전통 역사.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한진그룹 소유하는데 거기 대규모 관광 호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특혜가 되는 거네요. 그거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부결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칼을 위해서 대한항공에서 강행한 거예요?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살 물건을 갖다 평가가 나오는데 그 사업 총괄을 조현아 전 부사장했고 그것을 밀어붙인 게 조양호 회장이고, 심지어 조양호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걸 로비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아주 그냥 곳곳에 암초와 독. 그러니까 맨날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 죽겠다는데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맨날 세월호 가족들도 안 만나줬잖아요. 심지어 한 번 만나주고. 그건 정말 너무했죠. 다시 와라. 언제든 다시 와라 해놓고는 다시 갔더니 대통령 이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곳곳에서 그런 일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2015년 올해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오늘 소장님하고 여기 생방송 한다는 거 트위터로 알리면서 여러분 제가 참고로 부끄럽지만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로워 1,700명 언제 10,000명 되나요?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셔야지 국민TV도 홍보죠. 그래서 으라차차 홍보도 하고 우리 국민TV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즘에 조합원 가입 정기구독 해달라 막 이런 거 보냈어요 제가. 그러면서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트위터 한다 그러면서 내가 트위터 뭐라 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트위터 내용이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아무튼 생중계 트위터로 이렇게 들어달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소장님은 트위터 하세요? 참고로? 지금 개설만 해놓고 아직 거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로 페이스북 중심으로 좀 소통을 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셔서 국민TV 홍보 같이 하셔야 된다 아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저는 저 안진걸 처장님처럼 그렇게 바지락 일을 하게 되면 쓰러질까봐. 저는 그 폰이 2G 폰인데도 트위터를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로. 너무 불편해요. 그거 좀 바꿔요. 그러니까 3G로. 스마트폰 언제 바꿀 건데 2G 폰으로 는 트위터가 안 되니까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는 무조건 가서 앉아서 쌍용센터 노동자를 응원하는 트위터, 그다음에 국민TV 가입해달라는 트위터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좋긴 한데 노동 강도가 좀 인간적인 좀 노동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 이제 이거 끝나면 가서 너무 춥지 않다. 애기랑 같이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또 갈 건데 제가 그 스케이트 신발이 너무 자상한 아파요. 아빠예요. 자상한 아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눈 내리면 그 대나무 스키 탔는데 그때는 발은 안 아팠거든요. 넘어지긴 했어도. 근데 스케이트는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기 무게중심이 아래라 그렇게 쉽게 넘어질 것 같진 않은데. 잘 넘어요.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네, 우리 4시 58분 10초쯤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한 20분 재밌게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1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네. 전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TV 광고가 짧아졌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광고 더 늘어나야죠, 여러분. 그쵸? 자, 광고가 줄어든다면 결국 우리 힘으로. 방금 아까 전에 제가 트위터 깜빡했는데요. 지금 다시 트위터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 국민TV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정기구독 많이 해달라는 뜻이더라고요. 리트윗도 많이 해주셨던데요. 자, 제가 지금 현재 1700명 팔로우인데 여러분 저를 10만 팔로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날마다 국민TV를 홍보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맘먹은 게 올해는 날마다 트위터나 문자 뭐 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언할 때 대한언론 응원하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트윗을 하는 거죠. 뭐 쌍용자동차 농성 19일째 안진걸 트윗 연대농성 뭐 3일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1월 이창근 좋네요. 굴뚝에는 이창근 실장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제가 약속했어요.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부족하지만 남단 우리 시대의 의인 비정규 노동센터 희망연대 노조. 여기 희망연대 노조가 이제 CNM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 U+ 이런 투쟁을 이끌고 계신 분들인데요. 다산 콜센터도 있고 정말 많네요.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어도 거기 이제 노조원이 아니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 일반 노조는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비정규 노동센터는 여러분 후원이 가능합니다. 월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렇죠. 월 10,000원. 아니 뭐 더 안 되면 5,000원이라도 내야죠 뭐. 네, 5,000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비정규 노동센터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비정규 노동센터가 최근에 주력하는 일 간략하게 한번 소장님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 투쟁하는 현안 연대하는 거하고 또 주로 이제 지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심으로 지금 현장 투쟁하고 조직화 지금 결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50여 개 지역 비정규 센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사업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서울시에서 민간 위탁으로 수탁받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내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하거든요.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비정규 노동센터가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와,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만, 이제 연간 예산 한 12억여 원 내외로 해서 취약 노동자 계층 관련해서는 이제 꽤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사업계획 잡느라 지금 여념이 없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기왕에 저희들이 해왔던 뭐 정부 비정규 대책에 대한 뭐 이슈 페이퍼나 이런 정책 연구 조사 사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후원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비정규 노동센터 여러분 응원해 될 걸 후원에 홈페이지 가서 후원도 하시고 저도 홈페이지 가고 회원 많은 가입했습니다. 그 홈페이지 가시면 또 CNM 상황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요. 좋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하면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이번에 내놓은 비정규 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죽이는 대책이다. 예.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아주 역주행하는 정책이죠. 심지어 해고도 쉽게 하겠다는 정책도 포함됐잖아요. 무슨 뭐 능력을 면밀히 능력 평가 타진해서 하겠다. 정리해고는 쉽지가 않으니까 네. 심지어는 일상해고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예전에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이학직 전환할 때 삼진 아웃제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 넣었던 것처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선별 정규직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에서 성과 여부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일자리의 질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서 최초 취업 단계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같은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입법 대안 이런 것들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사실 왕창 빠져버린 건데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원청 사용자 사용자성 인정하는 것 이것 없이는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럼 헌법 33조 노동상권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가 사용자 단체가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런 노동기본권 관련한 이런 대안들도 지금 내놔야 되는데 이거 다 빼버렸거든요. 이런 부실한 대책을 종합대책이라고 내놨으니 이게 말도 안 되죠. 차라리 예전에 2005년 6년에 논의해서 내놓은 노무현 정부 때의 안이 차라리 더 나아요.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 그나마 또 진정성도 좀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여러 물론 고민하셨었죠. 국가인권위원회 그 권고안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사용사유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그렇죠. 이 두 개의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비정규 문제 해결을 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정규직 과보가 되고 있다로 들고 나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언제 잘릴지 몰라고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정예고 말고도 사실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니 얼마나 지금은 정규직도 정규직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규직은 대부분 지금 근속기간이 꽤 길거든요. 또 대부분 40, 50대예요. 그러니까 불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지도 않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55세 이상 뭐 파견 확대한다 시작해가지고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모든 게 중고령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의 질을 갖다가 지금 위협하는 이런 제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지 50대 60대들이 골기야 되는데 왜 자꾸 박근혜 정권을 그러니까 정규직이 이미 아닌 거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과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 지키려고 또 정규직으로 있을 때 더 벌려고 그렇게 이제 그 일벌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격차 줄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정규직 일자리가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대립시켜서 지금 그렇게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비정규 대책을 내는 것은 정말로 저는 악의적이고 이건 정부가 자기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 직무유기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런 거를 앞장서서 대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뭐 하죠. 노동탄압부, 노동해고부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고노부 하잖아요. 노동자를 괴롭게 하는 부서다. 그래서 이제 고노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기권 장관은 이제 자기 직무를 기권해버린 기권 장관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노동부 해야 될 일을 권리를 다 기권해버린 이기권 장관. 그다음에 우리 알바 도조가 얼마 전에 했던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김무성 씨 문제가 너무 무성하군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엉망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희망인 건 이번에 희망대 노조가 희망이. 우리가 투쟁을 해서 승리를 일궈놨는데 아까 티tel 그거 결정적인 거 드디어 생각났어요.
이 야만의 시대, 탐욕의 시대에, 자본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살 길은 휴머니즘과 연대밖에 없다. 그 말을 뛸 때 해놓고 왔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예. 휴머니즘과 연대. 예, 그러니까 저들이 극소수가 권력과 돈을 장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괴롭히고 2015년에 화두로 어울리네요. 예.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인간성과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서 투쟁하고 저항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을 쟁취하자. 그리고 그게 코오롱이나 CNM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느냐. 오래 걸리긴 했지만 뭐 이런 취지였. 우리 7287님께서 2015년도에 국민TV 조합은 10만 명 시대로 갑시다. 예, 좋습니다. 소장님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중전마마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중전마마님. 예, 어제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 오셨는데, 예. 우리 중전마마께서 10만 원 세액 공제 후원을 했고 정책내 의원은 11,000원 정기구독 가입해서 윈윈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신년에 새벽부터 일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회원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간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이남희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서울시 그 노동권익센터는 주로 비정규직들을 권익을 옹호하는 비정규직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요? 그걸 조금 소개해 주시죠.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미조직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구제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 법률 지원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어쨌든 1,000만 명 아닙니까? 그 중에 다수가 이제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이런 노동자들이 많은데 스스로의 권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노동자라고 하는 또 의미 자체가 워낙 또 불온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캠페인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경비 노동자 같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또 뭐 대시민 이런 좀 광고나 또 매뉴얼도 제작해서 그리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전방위적으로 비정규 중소형제 사업장 이런 취약 노동자 계층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펼치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서울시에 본부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면 25개 구에도 다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건 이제 일종의 시립 개념의 그런 이제 센터고요. 지금 이제 구별로는 현재 4개가 있죠. 성동과 노원 그리고 이제 서대문 구로. 그럼 그 구청에서 세운 게 4개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구별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들도 하나씩은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뭐 25개 구에 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네트워킹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생기면 소장님이 또 그 센터에 아닙니다. 거기는 제 전에 계셨던 우리 김성희 교수님 전 소장님이 이제 센터장으로 지금 고대 우리 경제학과 지금 연구 교수로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비정규센터 지켜야죠. 좋습니다. 역할분담 하셨군요. 자, 그러고 최근에 또 우리 비정규직 대책 나와서 결국 미생 돌풍이 있었는데 미생 만화는 다 보셨어요? 드라마나? 저는 봤어요. 웹툰 봤어요. 저 드라마는 못 봤고요. 웹툰은 제가 다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송곳,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생 만화하고 송곳 만화. 송곳이죠. 송곳은 지금도 연재되고 있나 보던데요? 되고 있죠. 거기 이남 소장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면서요, 송곳도. 뭐 제가 도움 주기보다는 그건 이제 뭐 서로 오니까 저희랑 워낙 뭐 가까운 우리 이제 김경욱 위원장님을 모델로 한 예전에 우리 그런 이제 대형마트 투쟁 그리고 뭐 김경욱 위원장의 최치가 그대로 묻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 이제 즐겨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웹툰들은 매번 들어와서 봐야 되니까 힘드니까 빨리 만화책으로 나오면 안 되나요, 선곡?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빌려서 옛날에 그러니까 공포의 애인구단 보듯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좀 성격이 급해서 이걸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 게 아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보나 싶어가지고 저도 차라리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면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김경훈 미생은 보면 그럼 만화책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뭐 참여대 간사들 막 돌려서 보고 있어요.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단하다.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던데. 그래서 우리 김경훈 장님인데 가끔 만나면 물어봐요. 그래서 또 아는 체 해야 되니까 안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송곳은 뭐 저희가 또 굉장히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교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보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게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경우 위원장이 당시 이제 우리 2007년도에 대형마트 파업할 때 그렇죠. 이랜드 노조 위원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곳의 최규석 작가님이 김경우 위원장 모델로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신화 그렇죠. 영화 만화를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미생이나 송곳, 카트 아주 이게 독특한 새로운 어떤 문화 매체를 통해서 지금 비정규 문제가 알려진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이런 이제 사례들인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비정규 문제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그런 사실 사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작가들 특히 아까 이제 우리 김이오리님, 그렇죠. 배우 김희성님, 그다음에 우리 작가들 이분들이 정말 함께해 주시 시대 문제 함께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됩니다. 현실을 좀 개선하는 걸로 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그냥 한번 뜨겁게 쟁점화됐다가 뭐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또 그대로 그냥 장거래는 장거래로 남고 안 되죠. 그 뭐 미생은 200만 부 이상 팔렸고 뭐 또 영화로도 만들어 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송곳도 아마 내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현실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이런 걸로 좀 반드시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때까지 미생 읽어보신 분들, 카트 보신 분들, 송곳 보신 분들 본인이 비정규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좀 관심을 놓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오셔서 카트 영화 비정규직 1000만 명 가까우니까 영화도 1000만 명 봐야 된다 했는데 100만 명 정도 100만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아마 90만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IPTV로 나오던데 케이블 TV에서 케이블에서 많이 보시는 지금 이제 그 단체 관람 형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개봉관에서 지금 많이 내렸죠. 이제 이미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100만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계속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카트하고 다이빙벨은 정말 온 국민이 봤으면 좋겠던데 다시 한번 좀 붐이 일어날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2의 카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송곳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화로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영화 판권을 아마 뭐 팔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요. 아마 뭐 내년 정도면 카트도 선보일 보고 수도 송곳도 있습니다. 보고 그러면 되겠네요.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투쟁사업장 아까 전에 기륭전자하고 콜트콜텍 이야기했는데 그쪽은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폐업하고 도망가 버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륭은 참 답이 없죠. 그 채동열이라고 하나 아주 악질적인 이런 이제 사용주가 사회적 합의마저도 내팽개치고 야반도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어디로 갔는지 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지금 이제 공장마저도 지금 거의 사실 생산 시설을 그걸 접은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성투쟁을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정리를 하고 이거는 단순히 개별 자본가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나 국회를 포함한 이런 좀 사회적인 그런 제도의 문제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청와대로 가는 오체 투지를 저번 이제 연말에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보일보보다 훨씬 힘들죠. 그 하얀 옷을 입고 그 티벳 승려들이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손 2개, 다리 2개 하고 머리까지 해서 5개를 땅에 던져서 엄바닥을 이렇게 이제 기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벌레처럼 정말. 그래서 너무나 사실 마음 아파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결국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이 나서서 한국 사회 전체를 다시 구조 뭐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잖아요. 특히 나쁜 일자리인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이제 문제 제기를 기륭전자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왜 그 10여 명의 그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야 하나 우리 사회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짐을 좀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뭐 직선제로 선출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또 여러 여야 정치권 또 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이런 폐해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오로지 투쟁하면서 희생하는 것으로 이런 게 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륭
싸운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되고 10년까지는 아닌데요. 저희하고 이랜드하고 같이 싸웠거든요. 2007년도 거의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희생양을 낳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사람이 어떻게 94일을 굶고 60일을 굶고 그렇게 해서 낸 사회적 합의를 최동령이라고 하는 악질 자본가는 내팽개쳤는데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또는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최동열, 제3의 최동열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륭전자 조합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전 사회적인 합의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온당한 이런 좀 개선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 또 그래야만 또 우리 기륭전자 동기 언제까지 저 길바닥에 저러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복지가 일단 없어져.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코롱 같은 해법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좀 뭐 최동열 회장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사과를 하든 또는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그런 사회적 책임을 자임을 하든 뭐 또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개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비정규직 대책 나와서는 참 그걸 기대 난망이긴 합니다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트콜텍은 최장기 투쟁사업장입니다. 기타 말 듣는 유명한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 자체도 높았던 게 30% 내외 굉장히 명품 기타를 만든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정말 여기도 이제 부당 정리해고로 지금 이제 이분들이 잘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까지 갔는데 패소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법원 판결에 기대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걸려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지금 뭐 콜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많이 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좀 반드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가 우리 최근에 한국 사회 노동 문제 관심 있는 심지어 관심 없는 분도 다 들어보았을 법한 우리 C&M 코롱 쌍용차 스타케미컬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빠진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죠. 근데 뭐 제가 뭐 오늘 다 소개할 수 없다더라도 계속 으라차차는 대중적 이슈가 설령 아니다더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으라차차에서라도 그런 사례들 소개하고 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미약하지만 팟캐스트나 트위터로도 제가 같이 돌려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한상균 마지막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되셨는데 직선제로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쌍용차 노조 위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또 누가 계시죠? 이번에 부위원장 저희 수석 부위원장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정교조 출신인 이영주 사무총장 선생님이 최종진 수석은 저기 지하철 서울 지하철 출신입니다. 그 세 분이 됐고 뭐 상대적으로 좀 강경 노선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뭐 투쟁하는 지도부를 뽑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조합원들이 하고 있고 이제 뭔가 박근혜 정권 뭐 너무 저는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투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불통 그리고 반노동으로 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누구든 지금은 좀 맞서 싸워야 되는 때 아니냐. 최근에 뭐 통합진보당 해산도 있었습니다만 도대체 이 희망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이런 좀 전투 지도부를 좀 원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이제 한상균 이제 위원장은 저도 좀 압니다만 굉장히 또 합리적인 분이세요. 지금 비정규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하고 곧 아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응원을 했습니다. 그건 해야 된다. 만난다고? 양대 노총이 비정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집합 찾아서 해야 한다. 그럼요. 입장의 차이는 존중하더라도. 지금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한국노총 역사상 뭐 가장 그럼요. 개혁적이잖아요. 개혁적이고 그래서 심하신 분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예를 들면 우리 한상균 위원장께서는 또 이제 쌍용차 투쟁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눈높이에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좀 헤쳐 나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민주노총 내에 늘 문제가 되어왔던 정파 담합구도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좀 혁파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이번 집행부는 또 어떤 특정 정파로 좀 일단 뭐 노동 전선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좌파 블럭
블럭의 이제 사회 후보였죠. 근데 좌파 블럭 연합 후보. 예. 근데 뭐 저도 현장 투쟁을 해봤습니다만 예. 현장에서 대중 투쟁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뭐 정파 멤버십에 그렇게 좌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최소한 80만 조직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행보를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뭐 당장 올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총파업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투쟁 전선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결연하게 얘기하고 지금 해가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 산별단이나 지역본부까지 잘 아우러면서 그리고 양대 노총 공조 체제도 복원하면서 저는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님 한상균 위원장님 으라차차에 한번 나오시게 왔어요? 연락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럼요. 같이 연락해서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님은 사실 일반 시민이나 잘 몰라요. 많이 만나셔야 돼요.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들도 약간 오해나 거리감을 갖고 있고 지금 아마 한상균 민주노총도 보면 자기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막 맞아요. 술도 자기들끼리. 좀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님 일종의 저는 넓은 의미의 노동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막 사방팔방 나서 시장 상인들하고도 좀 이야기도 하고 현장 조합원들하고도. 그건 우리 저 안진걸 처장님이 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벌써 끝날 때. 아이고 아쉽네요. 저기 1월 1일 비정규센터 회원 가입 꼭 좀 해주시고요. 올 한 해 건강하게 그리고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 소식 좀 귀담아 들으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 카페 소식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국민 카페 온에어를 검색하고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좋아요 해주시고 공유 및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정동 426-1번지 국민TV 사옥 지하에 위치한 국민 카페. 전화번호는 02-3144-3917. 이메일은 mediacoopcafe mediacoopcafe @gmail.com입니다. 대관 신청